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을 펴주세요. 오늘 수업할 주제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은 바로 갑신년 1884년이죠. 정치적인 변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김옥균인데요. 김옥균은 만약에 얘 법도만 굳게 지킨다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전면적 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김옥균이 되겠죠.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대다수의 양반 유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종은요, 이제 이모군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화정책을 추진합니다. 재추진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방문국을 설치하는데요. 이건 인쇄소예요. 그래서 신문을 관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화 정책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씨 정권이 굉장히 청나라에 사대하고 이런 개화 정책이 필요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 부족 등이 개화 정책 추진의 어려운 점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개화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개화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북학파 실학자, 조선 후기에 북학파가 있어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박규수라고 얘기했죠. 통상개화론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이 개화사상의 선구자가 돼가지고요. 젊은 학자들에게 개화사상을 전파했죠. 그런데 이 젊은 학자들은 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을 모델로 온건한 개화를 추진하자는 온건개화파,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일본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화파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온건 개화파에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청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우리나라의 전통 질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동쪽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자,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청과 종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서양의 과학기술 또 근대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치, 사회체제 모두 다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개화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는요, 서양의 기계는 이로워서 이용후생할 수 있으나 농업과 양잠, 의학, 병기, 배, 수레 같은 것은 제조하는데 무엇을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양의 기계는 이로우니까 기계는 받아들이자라는 게 바로 온건개화파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법은 변경한 이후로, 여기서 말한 변법은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는데요. 메이지 유신으로 바뀐 이후로요. 모든 것을 경장했다고 들었다. 경장이라는 건 정치 사회적으로 묻은 제도를 개혁해서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일본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화를 추구하는 거죠. 급진개화파가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계기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03쪽입니다. 김옥균이요. 이제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로, 우리가 나라 간에 빌리는 돈을 차관이라고 합니다. 차관을 도입하러 일본에 가요. 그런데 이것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니까 개화당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이때 청나라가 프랑스하고 베트남 문제로 청푸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절반, 1,500명을 베트남 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청군의 일부 병력이 철수를 하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날은 어떤 날을 잡았냐면요. 우정국 낙성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정총국이라고 하잖아요. 우정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국인데요. 조선 정부에서 보빙사로 갔다 왔던 홍영식이라는 사람, 급진계합파인데요. 홍영식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우정총국을 만들게 됐고요. 초대 총판이 홍영식입니다. 그래서 이날 낙성은 이제 건축물의 공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볼모로 잡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 정강을 발표했죠. 그런데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본군이 배신을 합니다. 일본군이 배신해가지고요. 바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3일 만에 정변이 실패하게 돼서요. 우리가 이 갑신정변을 3.1천하라고 하죠.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우정총국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이제 경복궁 근처인데요. 우정총국이 남아있고, 여기가 이제 우체국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사진을 보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용효, 바로 철종의 부마입니다. 철종의 사위고요. 그 다음에 서광범, 서재필은 이때 굉장히 제일 어린 막내예요. 19살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김옥균이 바로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곳은 바로 계합파 인물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 이게 북촌입니다. 여기가 북촌인데요. 북촌은 이쪽에 경복궁이 있고요. 이쪽에 창덕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궁궐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북촌은. 그래서 이 북촌에 그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지금도 북촌 한옥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이 계합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개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갑신정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 당시의 개혁 정강 14개 개혁 정강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말한 흥선대원군은요 바로 이모군란 때 군란의 책임자로 청나라에 납치되어 갔잖아요. 그 흥선대원군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죠.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2조에 보면 문벌을 폐지하여 라고 써져 있어요. 자, 문벌을 폐지하자는 것은 신분제를 없애자는 겁니다. 신분제를 없애자는 건데 이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게 10년 뒤의 일이에요. 10년 뒤의 일인데 이 사람들은 10년 뒤의 일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13조를 봐야 되는데요. 대신과 참차는 한문안의 의정소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이게 바로 왕을 빼고요. 내각에서 정치를 하는 내각제도입니다. 내각제도 실시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입헌군주 제도로 정치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합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이 갑신정변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청과 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제도 실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민의 평등권, 신분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를 바꿔보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게 의존했다는 거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민중들은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누가 진압해 준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다시 진압을 해줬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됐고요. 자,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공사관이 부서지거든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이렇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부서지게 되는데요. 이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부담시킨 거죠.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사이에, 자, 이거 알아둬야 돼요. 텐진조약이 체결됩니다. 텐진조약. 여기가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긴 거잖아요.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자라는 게 텐진 조약의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중에 파병할 때는 사전에 서로 통보해 주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청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가 군대를 파병한다면 사전에 먼저 알려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또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청나라를 불렀고요. 청나라가 오기 전에 사전에 통보하다 보니까 일본군도 오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백오 쪽으로 갈게요. 이제 갑신정변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종주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개항시켰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청나라 왔고요. 일본도 오고요. 여기에 우리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 보고자 누구를 또 끌어들였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를 견제한다면서 누가 오느냐? 영국이 우리나라에 거문도를 와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4개의 강대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거문도 사건은 1885년입니다. 고종이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니까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입니다. 2년 동안 불법 점령했고요. 이 거문도는 여수에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그 사이에 망망대해 있는 섬인데요. 여기를 영국이 와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2년 동안 불법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죠. 이렇게 4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중립국으로 만들자. 중립화론을 주장하는데요. 독일의 외교관 부들러라든가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이 중립화론을 주장하지만 우리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개화정책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근대 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하는 유경공원은 학교예요. 양반 자제층, 상류층 자제들에게 그 미국 교사를 데려다가 영어라든가 또는 근대 학문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연무공원은 근대식 군사훈련, 서양식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군사학교죠. 연무공원을 설립해서 미국인 교사와 교관을 초빙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개설해서 자주 외교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어요? 청의 간섭이 있고요. 또 청나라하고 친한 이 친청 세력의 비판으로 크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 사건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보니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라고 했어요. 반대파 인사,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은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개혁 정강을 발표했는데 바로 청군이 개입이 돼서요. 김옥균 등이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김옥균, 박용효 등이 일본과 결탁해서 별난을 일으켰대요. 여기 김옥균, 박용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들은 왕의 거처를 경우궁으로 옮기고요. 관리들을 죽여서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했대요. 청의 위안스카이,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군대를 끌고 오거든요. 군대를 끌고 창덕궁으로 들어가서 김옥균, 박용효 등은 궁궐을 빠져나가 숨어 있다가 일본 공사관 쪽에 숨어 있다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자, 이 별난은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갑신정변은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우정총국 건물 낙성식 날을 거사일로 한다라고 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일본군 30명을 빌려서 경우군과 금호문 사이를 왕래하며 의회의 사고를 방지한다.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고요. 국왕을 경우궁으로 옮겨서 호위한다.
그래서 우정총국 이름을 보고요. 우리는 이것은 갑신정변을 물어봤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급진개합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갑신정변 물어볼 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급진개합파가 주도하였다.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날 급진개합파가 주도해서 3일 만에 끝난 그러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둬야 될 건 이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105쪽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갑신정변은 급진개합파가 주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 라는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까지 끝나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